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강남병에서 개고생하시는 박경미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네. 근데 지금 그 청년 후보세요? 저요. 청년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뭐 덕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워낙 품격 있는 분이고 제가 공천 되실 때 강남병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후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강남병은 이제 험지를 넘어서 이제 사지라고 하는 그렇죠, 곳이죠. 사지죠. 네. 사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분이 한 분도 없는 정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당에서 거기를 가서 뛰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제가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예. 기꺼이 가서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네. 하고 그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이따가 따로 한번 하시면 돼요. 네. 자, 박경미 후보의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강남 분들이 좋아하는 분이세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수학교육과 박사 받으셨고요.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셨고요. 20대 국회의원 비례의원이셨고요.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현재 민주당 서울 강남병 후보까지. 나머지는 다 생략했습니다.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력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 붙은 걸 다 해봤거든요. 네. 고등학교 교사도 했고요. 교수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일할 때는 4년 내내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제가 이제 수능을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원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임명을 해주셔서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 교육 전문가인데 강남병 하면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인데 예. 아무래도 교육이 최우선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 유권자들의 맞춤이라고 평가합니다 스스로. 후보님 네. 질문지 다 있어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지금 후원금 먹을 시간이에요. 네네. 자, 여러분. 저는요, 경북 쪽도 그렇고 네. 강남 쪽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처럼 뭔가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가장 험지, 사지에 가까운 곳이 네. 강남병인데 네. 왜 그런지, 근데 왜 이길 수 있는지까지 오늘 인터뷰에서 낱낱이 한번 밝혀볼 텐데 네. 박경미 후보를 후원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네. 박경미 힘내라는 의미에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5천 명, 10,000명, 2만 명이 후원을 하게 되면 박경미 후보가 갖는 에너지는 엄청날 거다. 그럼요. 농협 317-0028-3876-41 꼭 도와주셔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5천 원도 괜찮아. 숫자가 많아야 돼. 야, 이번에 봤더니 한 2만 명이 후원했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한 파워가 된다. 꼭 말씀드릴게요. 자, 그 화면 상단에 숫자를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박경미 TV도 있습니다. 박경미 TV는 가면은 볼만한 게 많아요. 그래서 채팅창 상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가셔가지고 후다닥 구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갑자기 감사합니다. 새날 나갔더니 구독자가 2만 명 늘었다. 그러면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구독과 후원 좀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짧게. 네. 박경미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후원을 해주시면 그게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마음이 그만큼 모이는 거고 또 간절함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절박하고 간절해요. 그런데 저를 또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간절함이 모이면 그것이 도도한 그런 물결이 돼서 이 강남병이라는 그 아성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봐도요. 화면을 제가 봤거든요. 네. 저희 후보님 나오신 거. 진짜 청년 후보 같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청년 후보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신이 주신 축복 이런 게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쑥스러워하시네요. 자, 아까 험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금 일단 자료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험지인가를 보여드릴게요. 지난 21대 총선입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무려 65%예요. 그러니까 영남보다 더한 곳이에요. 김한규 당시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갔는데 33.57%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서도 가장 적게 나온 것이에요. 네. 더블 국민의힘이 스코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이고. 네. 아,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예. 대선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그렇지만 다 같이 기적의 드라마를 쓸 수 있습니다. 힘을 그렇죠. 모아주시면. 네. 제가 웬만한 분들 그 인터뷰 이런 거를 잘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만 받아요. 사실 농담인데 그런 정도로 한번 인터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기 후원회장이 우리 윤희상 씨죠? 네, 작곡가. 윤희상 작곡가시고요. 네. 그분은 그저 SNS에서 계속 그 저 우리 경미 누나 그러시더라고요. 네. 동네 동생이라서. 각오요. 지금 민주당 대표로 네. 가장 사지에 나갔는데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보수의 아성이지만 누군가는 가서 그 동토를 녹이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진보의 가치를 전파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곳이지만은 제가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몸이 부서져라 뛰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각지에서 제 후원 또 마음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절절하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적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강남몰도 심상치 않아요. 쌍끌이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 강남몰의 강청희 후보는 인재 영입인데 자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강남병도 강청희급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천자들이 사실 볼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모든 관심이 박경미, 강청희에게 몰리면 두 분 다 쌍끌이 당선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기적은 가능하다. 네, 포기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던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박경미 후보가요 21대 총선에서 서초을을 내서 무려 득표율이 45% 받았습니다. 네, 그거 아마 역대급으로 나온 거죠. 네, 기록은 갱신했었던 거고요. 최다 득표율이었는데, 네, 서초을은 이제 강남병보다 훨씬 더 상황은 낫지만 거기도 민주당으로서는 돌밭이에요. 근데 그걸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2년 동안 일을 했고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치고 또 배드민턴 레슨 받아서 배드민턴 게임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축구 대회 때는 시축을 하잖아요. 그거 남들만큼 잘하려고 제가 공차는 연습도 했어요. 시축 잘하려고. 그냥 학자 느낌인데 네. 운동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제가 악바리 같이 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유내강형. 감사합니다. 자, 근데 선거운동을 막상 하면 네.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박경미가 어떻게 저렇게 사지로 가냐. 반대로 말하면 박경미니까 가는 거예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박경미를 강남병에 보냈다고 하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강남 아까 서초에서 저 정도 득표율을 갖췄던 저력을 강남병에서도 보여주길 바라는 거고 네. 그리고 현재 강남 같은 곳도 윤석열 심판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네. 선수가 마땅치 않았을 수는 있어요. 이전까지는. 민심 변화를 느끼시나요? 여기 이제 전문직이 많고 또 각자 생각이 굉장히 확고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 변화가 좀 더딘 편이기는 하는데 분명 그 서서히 바닥 민심이 올라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 최근에 이종섭 도주대사 그 건 그렇죠. 이후에 그게 모멘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 폭정은 계속되어 왔잖아요. 뭐 네. 새로울 게 없지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는 정말 점입가경,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강남 주민들도 이제 같이 분노하고 있고 이제 임계점을 서서히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종섭 도주대사의 경우 그 호주의 공영방송 ABC 거기서도 크게 그러니까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종섭 그 대사가 그 외교적인 골칫덩이다. 그 디플로매틱 헤데이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남 주민들이 그런 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맞죠. 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17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47위로 추락을 했잖아요.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이 야당이 하는 것 이것도 먹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연구소에서 또 외신을 통해서 나온 그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 그런 평가, 부끄러운 민낯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윤석열을 찍었던 이 그 판단을 정말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자기들 뇌피셜로는 강남병은 거저 먹는 곳이니까 삼성전자에서 모셔오신 분을 이게 공천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박경미가 공천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역이 갑자기 핫해진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있고 박경미 후보 어제 아마 서울시당 행사였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와서 네. 야 저기서도 제가 봐서 박경미 후보가 제일 눈에 밟히네요 지금. 진짜 사지로 갔으니까. 야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공천장 받는 모습이에요. 저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셨던가요?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려운 곳인데 힘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관심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민주당이 사실은 당연히 잃는다고 생각하는 의석을 가져오면 두석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네. 지금 그 선거운동 할 때 네. 저게 이제 그 이정석 검사 네. 천암댁이라고 불렸던 네, 강미정 아나운서. 강미정 아나운서. 네. 여기 주민이시고요. 저한테 영양제를 사가지고 이렇게 응원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근데 저거 무겁지는 않겠지만 저 판넬 저거를 네. 들고 다니는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짠하기도 해요. 몸도 야리야리하신 분이. 네,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알려야죠.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널리 퍼뜨려야죠. 강남에서. 예. 실제로 이제 지역에 가보면 민심 느끼는 게 이런 네.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명함을 주거나 서 있으면 알기도 하지만 찍을 사람이기도 하지만 모른 척 지나가는데 민심이 흐름이 좋으면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끄럽지 않은 우리 후보여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한테 와서 격하게 지지하는 뜻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인 것 같아요. 어떤 상가에서 뵙는 그런 상가 주인분들은 조금 조용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강남 고객들이 또 민주당 지지자인 거를 알까봐 좀 살짝 말씀을 하세요. 민주당원이에요. 저도 민주당 지지해요 하고 살짝 말씀을 하시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음식점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주인분께서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나오는 그 고객이 이 음식점이 민주당 지지자였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샤이 진보, 샤이 민주당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또 거리에서 만나는 그 주민들은 저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격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가다가 저를 이렇게 와락 이렇게 부둥켜 안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 손이 부서져라 하고 잡고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서도 제발 국회의원을 만들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같이 저를 홍보하는 홍보 대사가 돼주시라. 그리고 사돈의 팔촌 친구의 친구까지 다 찾아서 지지자를 만들어 주시라. 그렇게 당부를 저도 하는데요. 서서히 그런 힘들이 결집되면서 커다란 파란 물결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역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송으로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 유경준 의원이 있던 지역이에요. 네. 근데 유경준 의원이 여론조사를 하면 50%를 넘긴다 할 정도로 절대적이었었는데 갑자기 컷오프를 시켜요. 그래서 삼성전자 출신을 내리 꽂아요. 네. 그 유경준은 유승민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윤석열로부터 좀 보복당했다, 내침당했다 이런 흐름이 있고 그 유경준은 또 다른 험지로 꽂히는 네, 그 이상한 곳이라서 지금 국민의힘 조직이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죠. 박경미 후보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상대 후보는 그 기업에서 평생 일해온 분이지만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해보신 분. 네. 자,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네. 교육자 들어가면 다 박경미예요. 그러니까 박경미 후보의 호가 교육이야. 교육 박경미. 네. 자,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근데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1동, 삼성 2동, 도곡 1동, 도곡 2동, 대치 1동, 대치 2동, 대치 4동 이렇게. 네. 대치동 하면 더 우리나라에서 일단 교육, 사교육에 관해서는 거의 뭐 지역에서까지 올라와서 교육받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교육 전문가가 딱 맞죠. 무슨 기업 출신이 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받았다는 편지 소개를 한번 제가 SNS에 가져와 봤는데 교육 전문가 박경미 후보님께 후보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갖고 왔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갖고 와서 만났어요. 네. 아, 저는 후보님께서 교수로 지식하실 때 집필하셨던 수학 콘서트를 여러 번 읽으며 수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온 예비 교사이자 우리 사회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시민입니다. 야, 제자분이요. 네, 제가 직접 가르친 거는 아닌데 이제 제 책을 읽고 또 교사가 되고 또 수학에 대한 흥미를 키웠던 그런 예비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죠. 저런 야.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모는 청년 같으신데 제자들이 저렇게 수학 콘서트. 아, 네. 제가 그 책을 우리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그때 그 전에 나왔더라면 수학 잘했을 텐데 이런 느낌이고. 그 강남병에서 공약은 뭐예요? 교육 등 관련해 가지고. 네, 공교육 특구, 공교육 1번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일단 교과 중점 학교를 이제 지정을 해서요. 그러니까 교과 중점 학교는 이제 뭐 과학 중점 학교, 뭐 외국어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 이런 걸 만들면 그 분야에 대한 좀 특화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수준 있는 교사분들도 또 더 모셔올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중점 학교로 명품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수학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수포자, 수학 포기자 제로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수학은 워낙 그 학생들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한 수업에 30명 넘는 학생들을 한 교사가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차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교사를 두는 거죠. 그래서 보조교사제를 등을 통해서 수포자 제로 프로젝트 그리고 수학문화관 아마 과학관은 익숙하실 텐데요. 수학문화관, 수학체험관이 있어요. 또 코딩 체험관 이런 거를 강남에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수학문화관에 가서 여러 가지 거기 있는 기구들을 체험 활동을 하게 되면은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좀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체험관, 과학관, 코딩 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모든 학생들과 부모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수학일 것 같아요. 네.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영포자 같은 얘기도 나오지만 네. 수포자란 말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네. 중학교 1학년짜리 딸 수학 문제를 봤더니 못 풀겠더라고요. 일반 엄마 아빠들은 이제 엄두도 안 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뭐 교육의 교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하면은 그게 수학이 좋아집니까? 교육이? 그렇죠. 네. 전문가가 들어오시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박경미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시면 수학에 대해서만큼은 네. 나아가서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시다. 네. 이런 분이 민주당에도 한 분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신 건 아마 청와대 대변인일 네. 것 같아요. 네. 청와대 대변인일 때 저 때도 우리가 박수 한번 쳤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참 기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딱 어울리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권이 들어섰지만 그렇죠. 네. 청와대 대변인의 박경미 딱 올라갔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그때 박수 쳤던 기억이 나요. 음성. 이걸 좀 요즘에 옛날 말로 신원서판이라고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에 딱 맞는 사람이죠. 네. 대변인 말 잘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글 잘 써야 되고 그걸 자기 본인의 음성으로 읽어야 되고
메시지 전달이 정확해야 되고 내용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변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에 이제 김은혜 수석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김수경 대변인, 이도훈 홍보수석인데요. 아, 제가 요즘에 보면 참 대변인 역할 날로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준비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뭐 대통령의 얘기를 이제 전해야 되는 건데 미리 준비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온 브리핑을 하거나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혹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면 이제 서면 브리핑으로 그렇죠, 대체를 그렇죠. 해요. 그런데 이 서면 브리핑을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거기 기자실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 보통 이메일 보내나요? 네, 그렇죠. 근데 온 브리핑을 하러 가면은 이제 준비된 그 브리핑은 뭐 간단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현안에 대한 백 브리핑으로 전환되면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고난도인 거예요. 그거는 뭐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현장에서 바로 다 이제 답변을 하고 그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토시 하나까지도 이제 바로바로 다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온 브리핑이 정말 식은땀이 흐르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들은 온 브리핑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날로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서면 브리핑으로 가름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네요. 뭐 도어 스태핑 중단한 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소통하지 네. 않겠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잠깐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2020년 여름이었는데요. 한미 워킹그룹 폐지하고 관련해서 북한하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가 한미 워킹그룹 폐지가 와 관련해서 뭐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뭐 흥미로운 신호다. 그랬더니 또 김여정 부부장이 꿈보다 해몽이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이제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브리핑을 하러 온 브리핑을 하러 춘추관에 가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 반응을 했다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기사를 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 속보로 올라온 걸 읽고 이제 준비된 브리핑을 하고 이제 백브리핑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제 쏟아졌는데 첫 번째 질문이 역시나 그거더라고요. 김여정 부부장의 언급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뭡니까? 뭐 금방 나온 거니까는 뭐 청와대 입장이 아직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따끈따끈한 뉴스지요. 라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거였죠. 근데 이제 저는 금방 읽고 온 기사였기 때문에 따끈따끈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이건 실수했다. 이게 혹시 또 꼬투리 잡으면 어쩌지?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그 종편 뉴스의 마지막 코너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따끈따끈하다는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이제 저의 약간 경박한 표현을 꼬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소개 드리는 이유는 아주 뭐 중대한 실수는 아니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가 그만큼 컸다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을 떠난 말은 화자에 떠난 말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 대통령의 입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그런 일인데요. 지금 그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의 행태를 보면 참 만감이 교차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예 소통이 거의 없다. 원브리핑 자체를 안 한다. 네. 그리고 왜 그 브리핑 처음에 원브리핑 할 때 그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딱 핵심만 찍어서 몇 줄 정도로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는 백브리핑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윤석열 씨가 후보일 때 네. 백브리핑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아예 그쵸. 그거 없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PD한테 가끔씩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네. 야, 너 올 때 방송 내 마음을 따라와야 돼. 그 있잖아요. 의중을 정확히 읽고 그 정도 전달해주는 뉘앙스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좀 못하는 상황. 네. 맞아요. 대통령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자기 대변인이 그게 대통령 생각인 양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네.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말의 뉘앙스를 보고 아 이건 좋아하시는 것 같다 하면 살짝 얹어드릴 수도 있고. 야, 그 한 1년 정도 하신 거죠. 그렇죠. 1년 조금 아. 넘는 기간 동안 했습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건 사실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넓게 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이 되어야 하는 거기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봤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되게 굉장히 그 풍부한 경험으로 축적이 되어 네.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맞죠. 네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이채 영명주라고 하고 그 첫 번째가 이태원 참사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뭐 그런 류의 참사가 있진 당연히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뭐 소소한 그런 또 그런 소소하다고 보다는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죠. 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때였는데요. 학동 맞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정말 참 그것도 가슴 아픈 그런 사고였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책 회의를 하시면서 딱딱 이제 첫 번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치, 두 번째 사고 원인 규명과 원인을 이제 밝히고 이제 책임을 규명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상황 이렇게 세 국면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어느 부처에서 누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지 딱딱 가름말을 타주시면서 그 참사를 수습해 가셨거든요. 근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정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냥 각자 도생의 시대 그러고 그걸 수습해가는 수습이라는 거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때 그거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그걸 마음을 담아서 그 사고를 수습했었는지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해되네요. 진짜 그러네요. 최근에 어떤 모 언론사가 이태원 참사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방송을 했다가 지금 징계받았습니다. 제재받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굉장히 많네요. 그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홍보수석 겸 대변인했던 김은혜 씨가 출마를 했는데 역대급 멘트를 남겼죠.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네. 아마 정권의 실력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실력은 자세에서 나온다고 봐요. 부족하면 더 노력하고 더 신중해져야 될 텐데 아예 지금은 언브리핑 안 한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청와대 아니 용산에서 브리핑 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온브리핑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그 청와대 대변인이 온브리핑하는 그게 이제 한 뭐 10초씩 이렇게 소위 싱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뉴스에 네. 안 나옵니다. 네, 네. 물론 그 국회에서도 대변인들이 네. 계속 발표를 해도 뉴스에 나오는 거는 거의 일부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력 보니까 MBC 100분 토론 사회에도 보셨더라고요. 네, 한 10여 년 전에 100분 토론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였잖아요. 물론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이지만 일단 수학이라고 하면 뭔가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것 같고 굉장히 객관성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분야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 프로의 그러니까 사회자는 이제 좀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이제 수학과 관련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중립적이지 않을까 아마 이런 판단을 해서 좀 의외의 선택을 했었는데요.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그 민주당 어떤 편향성이 있었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야, 자, 100분 토론 사회자였다고 하니 갑자기 손석희 앵커가 생각이 나고. 네, 유시민 맞죠. 대표님, 그 뭐 계보가 있는 거죠. 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지금 한준희 있으신데, 교수인가요? 지금 네, 박광원 전 대표님도 네. 계셨고, 그 이력이 다양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대변인도 하셨죠.
네, 국회 어. 대변인 유는 많이 해봤습니다. 대변인 정도 되게 많이 네, 하셨는데.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했고 지금은 선대위 또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면 브리핑 냈는데요. 네. 그리고 20대 국회 이제 4년 중에서 제가 3년을 원내부 대표를 했어요. 세 분의 원내대표님하고 같이. 그래서 아마 2번씩 하신 분들은 계신데 3번을 하신 분은 아마 한 사람은 이제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뭐 최초 기록들이 많으시네요. 네. 아까 저는 정준희 교수를 또 한준이라고 그랬네요. 정정해드리고요. 자, 그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저는 그 음성이나 모든 태도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란 무엇일까요?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치요. 어려운 질문인데 뭐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뭐 국민의 신복으로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거겠죠. 뭐 약간 클리셰 좀 그런 표현으로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4년 동안 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위하는 그런 입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제도를 어떤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교육에서 필드에서 뛰다가 이제 국회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우리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뭐 수학 전파자가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이제 더 근원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국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에서 일할 때 과학, 수학, 정보교육진흥법이라는 거를 통과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흔히 스템 분야라고죠. STEM,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메틱스. 그러니까 어떤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어떤 나무의 줄기와 같은 것이 이 스템 분야인데요. 그 한국판 스템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과학수학 정보교육진흥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과학교육, 수학교육, 코딩을 주로 하는 정보교육, 그다음에 그 분야들의 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법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걔가 계속 이제 그걸 따라가면서 그 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 법을 탄생시켜 놓고 지금 그 효과를 발휘하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네요.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법 또 AI 시대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인터뷰 중에 느낀 후보님 이미지는 뭐냐면요. 네. 고3인 딸이 네. 새벽까지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수학 문제를. 근데 윽박 지르지 않고 조용히 가서 이리 와봐.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 그쵸. 국민의 어려움을 국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네. 풀어주는 사람. 네. 이게 정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네. 그러니까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전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박경미 후보가 국회를 가면은 최소한 국민 배신 안 할 것 같다. 일로 와봐요. 내가 풀어줄게요. 딱 그러실 것 같아요. 야, 훌륭하시네. 자, 보통 이제 초선 되시려고 후보가 되신 분들한테는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물어봅니다. 박경미 후보님은 이제 재선이 되면 초선 때 못했던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번 하고 싶으세요? 가장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하고 싶은 거. 지금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켜야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AI 시대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법.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멘트가 네. 강남 병에서도 통하는구나. 나 이렇게 갑자기 놀랐어요. 아니, 박경미 후보한테는 그거 기대 안 했거든요. 지역에 맞게 그 경상북도나 대구 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쪽 후보들도 인터뷰를 하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박경미 후보 입에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는 이야기 나오는 건 지금 아주 예상 밖이네요. 강남 병도 똑같다 이거죠 지금. 그럼요.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 헐. 그거 빼고.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일을 할 거고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AI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그리고 이제 R&D 예산 복원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과학기술 R&D 예산을 정말 무식하게 삭감을 했잖아요. 비합리적인 그런 정말 그런 행보를 보인 건데 저는 이제 만약 세제가 잘못된 거 그거는 이제 뭐 3년 후에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물론 그거보다 더 빨리 찾아와야 되지만은 그때 이제 복원 그걸 되돌리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복원이 되는데 이 R&D 예산은 지금 그걸로 인해서 학문 후속 세대들의 대가 끊기게 되잖아요. 지금 실험실에서 막 그러네요. 대학원생들이 다 연구를 못하고 그냥 떠나고 그거는 R&D 예산을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복원을 하더라도 금방 안 돼요. 그 후과는 그렇겠죠. 수십 년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건 또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그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은 네. 이번에 이제 27조 이렇게 해서 학생 수는 줄었는데 아주 사교육비가 폭등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늘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작년에 킬러 문항. 네, 그 킬러 논란? 문항 핀셋 제거 이러면서 학생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니까 불안 마케팅을 하는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교육비도 폭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손 놓고 있고 지금 교육 분야도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총체적으로 망가뜨렸단 말이 네, 맞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것도 제가 재선이 되면은 꼭 해야 될 일들이죠. 네. R&D 예산이나 사교육비 문제. 네. 그러니까 과학의 시작이 수학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과학도 야 조곤조곤 배시니까 이 집중력이 생기네요. 조곤조곤 패요. 텐션은 하나도 안 올리는데 딕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남병에 딱 어울리시네. 그분들은 본인들만의 뭔가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딱 어울리시네. 우리 동네에 그냥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새벽에 고3 딸의 수학 문제를 봐주는 그 느낌은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강남병에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지인 찾기 해서 꼭 좀 전화 돌려주십시오. 네. 자, 지금 댓글창이요. 이제 아마 수도권 전체로 봐도 가장 험지니까 뭐 60%, 65% 넘어가는 그런 지역은요. 박경미 아니면 출마도 못할 어떤 경우에는 후보자를 못 내는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겨버리자고 네. 많은 사람들이 댓글창에 박경미 후보 후원한다고 난리가 났고요. 네. 자,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아마 한국 사회는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이 여기서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막 전화 와가지고 너 투표장 나가야 되고 주위에 박경미 후보 좋더라. 우리 강남병에 제일 맞는 후보야 이렇게 입소문 내주시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그 어렵다는 서초에서 지난 총선 때 45% 얻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저는 이렇게 쌍끌이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미, 강청희 둘 당선시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힘을 여러분 모아주세요.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댓글창 위에 농협 317-0028-3876-41 그리고 댓글창 상단에 박경미 TV까지 모조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서 박경미가 새날 인터뷰 나왔더니 한 1,000명, 2,000명이 한꺼번에 후원하더라. 금액은 따져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더라. 저는 이런 모습 보고 싶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네. 자, 그다음에 댓글창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흑수저님, 우리 박경미 후보를 위해 후원합시다. 민주당의 선당무사의 모범당원 박경미 후보님을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수수님, 박경미 후보님 지인 찾기 열심히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셨고요. 자, 다음에 이상완님, 강남 지역 민주화를 위해 분당에서 국민연금으로 소액이나마 후원했어요. 아이고 마음 아프다. 박경미 감사합니다. 후보 필승을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이선호님, 푸나님, 박경미 후보님 후원하느라 새날 조금만 후원하니 이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네. 민주당이 압승하는 그날까지 새날에는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후보자들한테 보낼 때 험지일수록 더 보내서 힘나게 해주셔서 대구 경북에서도 강남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뛴 기적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졌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전 청와대 대변인님과 함께한 인터뷰였고요. 네. 요 카메라 보시면서 언브리핑 하듯이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낙수천석이라는 말이 있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건데요. 제가 낙수천석의 마음으로 강남 병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방울 한 방울에 그 물방울이 돼서 바위를 뚫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백브리핑 하시죠. 자, 박경민 후보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민주당 후보 중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부심 가지시고 어떤 지역 후보 한 명 한 명 다 아깝지 않은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험지 나가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나마 응원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민 후보님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랄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 여러분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